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의 비수술 치료 방법을 알아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상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요새 허리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평상시에 앉아있는 자세가 중요하겠지만요. 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평상시에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통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중노동을 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비트는 동작, 또 계속된 자세에 의한 스트레스, 부적합한 어린 몸통의 이 힘, 또 흡연 등이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역학적이거나 물리적인 활동이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노화라든지 전신 질환, 질병 등과 또 정신적인 원인으로도 요통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거나 또 컴퓨터를 오래 한다든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수술 치료의 장점은 무엇이고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비수술적인 치료는 수술과 같은 절개나 또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또 경제적인 부담감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 외에도 각종 주사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흔히 도수치료라고 불리는 체형을 교정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도수치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던데 도수치료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수치료는요, 전문 치료사가 이 신체적인 그 정렬 상태를 바로 잡아주고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주거나 또 인대, 신경 등을 기능적으로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이런 치료의 일환입니다. 보통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마사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도수치료 자체는 이 목적이 치료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비단 허리 디스크뿐만이 아니고 목 디스크나 척추 질환, 거북목, 어깨가 아프다든지 골반이 아픈 이런 신체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또 체형이 틀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도수 치료는 개인의 체형이라든지 신체의 상태 또 증상에 맞추어서 전반적인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맞춰서 딱딱 맞는 맞춤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의사들이 충분히 상담을 하고 평가를 충분히 한 후에 도수 치료가 처방이 되어져야 합니다. 도수 치료와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들으신 후에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한 6개월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어요. 이전만큼 엄청난 허리 통증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일상에서 통증을 느끼는데요. 괜히 탈이라도 날까 싶어 움직임을 줄이며 생활하고 있는 탓에 몸이 너무 무겁고 찌뿌둥해요. 도수치료 같은 걸 받으면서 몸을 좀 풀어주고 싶은데요. 디스크 수술을 받아도 도수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도 도수치료 할 수 있나?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면은 수술 부위가 이렇게 아물 때까지는 통증이 남아 있고요. 수술 전에 또 손상된 신경 등이 있으면은 그러한 증상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이제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술로 인해서 신경에 압박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돼서 추가적인 손상은 막아주지만 근원적으로는 자세 불균형 때문에 생긴 것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또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근육의 손상은 이 몸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수 치료를 포함한 이 운동요법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수 치료가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치료사의 이런 숙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체의 이 병변이나 또 해부학적인 이런 역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환자가 이렇게 호소하는 증상이라든지 또는 개개인의 체형과 생활 습관까지 고려해서
이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디스크가 심하거나 또는 수술 직후 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숙련자가 만약에 무리하게 척추를 압박하거나 했을 때 통증이 심화되거나 수술 부위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도수 치료를 원하신다라면 담당 의사의 충분한 진찰과 상담을 받으신 후에 처방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사연의 답이 충분히 됐을 것 같고요. 도수 치료를 받으면 몸이 개운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이 효과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도수 치료는 숙련된 치료사들에 의해서 1대1로 이루어지는 만큼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가 효과가 있기를 바랄 겁니다. 네. 효과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의 개선을 하셔야 될 겁니다. 통상 주 한 2 내지 3회 정도로 이제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되고 되는데요. 도수 치료 자체를 하면서도 점점 이 근육을 재교육시키고 운동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치료 방향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자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평상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운전하시는 경우에 이 허리에 문제가 잘 생기시는데요. 허리에 앉아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앉을 때 엉덩이를 이 등받이에 끝까지 붙여 앉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다리를 꼬거나 기대 앉으시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누워서 주무실 때는 엎드리지 마시고 천장을 바라보고 눕는 것이 더 낫고요. 물건을 들 때에도 허리를 숙여서 들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몸에 물체를 이렇게 가까이 한 상태에서 일어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통증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허리나 또 엉덩이 쪽의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는 것들을 주로 권해드리고요. 운동도 가벼운 걷기라든지 요가, 필라테스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허리 통증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강한 운동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럴 때 필요한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등이 권해지게 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플수록 딱딱한 침대가 좋다. 어르신들 보면요, 허리가 아프셔도 좀 딱딱한 돌침대 같은 걸 선호하시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답 O 해볼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X예요? 네. 그러면 딱딱하면 안 좋을까요? 어떻죠?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네. 이 적절한 침대의 조건은 체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등이 굽고 허리가 앞으로 조금 많이 밀려 나온 체형은 다소 푹신한 침대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또 너무 푹신한 침대는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자 척추이거나 또는 허리가 뒤로 빠진 체형, 특히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질환자들은 조금 딱딱한 침대가 척추 교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바닥에 눕기보다는 보통 한 3cm 내지 4cm 정도의 요를 깔고 무릎 밑에도 아주 이 아기 베개 정도 높이로 살짝 받쳐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허리 상태가 어떠냐, 허리가 어떻게 아프냐에 따라서 네. 침대를 고르는 것도 바뀌겠네요. 그렇죠. 네, 내 몸 상태를 잘 살펴보고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허리 보조기는 단기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아, 이게요. 깁스도 오래 하면 네. 그쪽 근육을 안 쓰다 보면 좀 빠지잖아요. 네.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보조기도 너무 오래 쓰면 근육이 빠질 것 같아요. 근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답 O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O가 맞군요. 네, 네. 왜 그렇죠? 이 허리가 아프다 싶을 때 우리가 복대나 또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그러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허리를 고정해 줌으로써 이 복압을 높이게 되고 허리에 오는 하중을 줄여주는 이 보조기는
갑작스러운 요통이라든지 분리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착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신체의 기능을 악화시켜서 이 근육의 위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몸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착용 기간을 짧게 유지하도록 하시고 의료진의 이 조언 하에서 적절한 운동을 시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요통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인의 분석입니다. 그에 따른 나만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정밀한 진찰과 검사, 또 체형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도수 치료 외에도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가 필요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재활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